안녕하세요. 새남TV 이승훈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저번에 이어서 0세부터 7세까지 뇌변화를 배웠는데, 이번에는 7세부터 아이들이 어떻게 뇌에 변화가 오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기 전에 요 전에 했던 내용 한번 보시고 오시는 게 지금 내용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한번 보시고 오세요. 저번에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그때 얘기했던 뇌는 좌뇌와 우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서울시의 강남과 강북과 한강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 강북 지역을 우뇌로 보고, 강남 지역, 이 처리할 수 있는 장소, 요곳을 좌뇌 쪽 강남 지역으로 보고, 그 사이에 흐르는 강이 좌뇌와 우뇌를 나뉘어져 있고, 그것을 통과하는 게 서울시 한강을 기준으로 있는 다리, 이게 뇌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남과 강북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다리예요. 이 다리가 한 개가 있을 수도 있고 두 개가 있을 수도 있고, 이 여자애들 같은 경우 아니면은 여성들 같은 경우는 말이 남자들보다 더 잘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뇌량에 있는 이 언어 관련된 이 전선이 남자들보다 20%가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애들이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말을 또박또박 잘하는 게 이 뇌량이 원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시청 지역을 예를 들었는데, 이게 처리 장소가 시청이에요. 이 시청이 점점 7살이 돼버리면은 좌뇌 쪽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남 쪽으로 옮겨가요. 그러면서 그동안 0세부터 6세 때까지 배워놓은, 그러니까는 강북으로 치면은 주위에 있는 여러 가지 모았던 이 정보들을 이 다리를 통해서 강남 지역으로 보내게 되는데, 7살이 되면은 제가 요 전에 설명을 했을 때 맨 처음에 푸는 게 2살 때 슬슬 해가지고 이 언어 쪽을 푼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이가 2살이 넘으면은 부드럽게 자기가 원하는 내용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24개월이 넘으면은. 그리고 다른 부분은 일단 봉쇄를 시켜놨어요. 그러니까는 기초공사만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 얘기했듯이 자네 타입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미 건물이 젖어 있고 그거를 걸어 잠근 상태라고 그랬고, 우뇌 타입 아이들 같은 경우는 슬슬 공사가 돼 있는 상태예요. 아이들 지능지수에 따라서 슬슬 공사가 돼 있는 상태예요. 6살 때까지. 그거를 강제로 6살 이전에 막 풀려고 그러면은 아이들이 오픈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강제로 열다 보면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 자료를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좌뇌가 일찍 성장을 해버려 버리면은 성장한 만큼 우뇌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 6살 때까지는 좌뇌 능력을 활성화시키지 말고 최대한 많은 정보를 모으라는 게 이 이유 때문이에요. 이 최종 원인은 뭐냐면은, 이 각각의 논리, 분석, 언어, 계산, 시간 개념, 어떤 것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실천, 이런 것들이 다 좌뇌에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준비가 된 상태에서 시작을 해야지, 준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해버리면 거부 반응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 자료들을 받을 때 7살이 넘으면은 이것들이 자동으로 탁탁탁 하면서 오픈을 해요. 근데 또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옆집 아이도 7살이고 우리 아이도 7살이에요. 그런데 옆집 아이는 2월생이고 우리 아이는 11월생이란 말이에요. 벌써 이만큼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옆집 아이는 했는데 우리 아이는 못했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월수로 따지는 게 최고 좋아요. 그러면서 좌뇌에 있던 게 탈칵탈칵 하면서 다 오픈을 해요. 그러니까는 말을 잘 못했던 애들이 7살이 넘으면 갑자기 말을 잘하고, 글을 못 읽었던 애들이 갑자기 7살 되면 빵 터져가지고 글을 읽기 시작을 하고, 덧셈 뺄셈 못했던 애들이 갑자기 7살 넘으면 덧셈 뺄셈을 하게 되는 게 이 이유예요. 갑자기 이것들이 탁탁탁 하면서 오픈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강북 지역에 모여있던 이 자료들이 넘어오기 시작을 하는데 자료가 없어. 그러면 처리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오픈 준비해서 이제 사람들 모여가지고 이래야지 하는데 자료가 넘어오질 않는 거야. 그러면 놀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7살 넘었는데 할 거 없이 막 노는 애들,
이런 애들이 6살 때까지 배운 게 없기 때문에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운 거라고 뭐 숫자 공부 이런 게 아니라 이 경험 정보, 뭐 엄마랑 같이 하는 뭐 애착 관계, 아버지가 책 읽어주는 것들, 뭐 이런 것들.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7살 이전에 한글 공부 시키지 말라고 했던 게, 한글 공부를 시작을 하면은 시작함과 동시에 이 창의성 교육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한글 공부 시작을 하면은 운의 성장이 거기서 딱 멈춰버려요. 그리고 더 이상 성장을 안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일찍 한글을 배운 애들이 창의성이 낮고 생각하는 걸 싫어해요. 왜? 책으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귀찮은 짓을 안 하는 거예요. 쉬운 게 있는데 왜 귀찮게 생각을 해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한글을 일찍 배우는 게 굉장히 나쁜데, 우리나라 교육 자체가 조기 교육, 그 다음 엄마들의 그 비교하는 거, 남한테 지기 싫어하는 거. 옆집에는 하는데 왜 우리 애는 왜 못해? 고민하는 거예요. 그걸 왜 고민을 해요? 아이는 7살이 되면 자동으로 터져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 이때 정도면 터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은 터트려요. 혼자 스스로. 그런 애들이 있는데, 이거를 강제로 시키다 보면은 이 고장나요. 이 한글 터지는 부분이 고장이 나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한글이라는 게 들어와 버리면은 쉴드가 쳐져가지고 다 튕겨내버려요. 나 그거 하기 싫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린 나이에 아이가 싫어하는 걸 억지로 시키지 말아요. 근데 자동으로 터지는 경우가 몇 군데가 있어요. 뭐냐, 형하고 동생보다는 언니하고 여동생. 언니가 공부를 잘하면은 여동생 같은 경우는 보통 5살이면 터져요, 한글이. 언니가 하는 거를 계속 옆에서 보기 때문에. 특히 연년생이나 2살 정도 차이, 터울. 이 정도면은 아이가 금방 터져요, 한글이. 언니가 하는 걸 옆에서 보기 때문에. 이 보는 것만으로도 공부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 그린카드 많이 본 애들, 이 한글이 터질 때 그동안 모아놨던 그린카드가 동시에 한 번에 빵 터져요. 근데 이 빵 터지는 게 하루 이틀이면 터져버려요. 하루 이틀. 그래서 아이가 한글이 터질 때 얼만큼 한 번에 빵 터지냐는 6살, 그러니까 7살 이전에 얼마나 많은 그림 글자를 보여줬냐에 따라서 아이가 이 터지는 양이 틀려요. 그러니까 적게 보여줬으면 적게 터지고, 그 다음부터 막 배우기 시작을 하고, 이게 많이 봤으면은 그만큼이 동시에 빵 터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날 읽더니 써? 다음날 읽더니 책을 막 읽어. 어제 이틀 전까지만 해도 못 읽어. 이게 뭔지 하나도 몰랐는데 다음날 되니까는 애가 막 끄적끄적 쓰더니 그 다음날 되니까 책을 막 읽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2살 때부터 뭐 애들 뭐 이제 태어나면 옹알이부터 해가지고 조금 해서 엄마 아빠라는 단어 하고 이거 저 뭐 해줘 막 이렇게 해서 짤막짤막한 단어를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것도 아이가 많이 들어봐야 그걸 하기 시작을 해요. 이 시냅스라는 게 이제 생성이 되면서 12개월이 되면은 이 모국어라는 개념을 배워요. 근데 이 모국어라는 개념을 배우기 전에 이것저것 언어가 들어와 버리면 아이들이 뭐가 모국어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이 늦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시냅스가 완성되는 이 2년 사이에는 아이한테 절대 스트레스를 주시면 안 돼요. 아이한테 막 즐겁게 해줘야 되고, 애랑 싸워도 안 되고, 아이가 무슨 행동을 했는데 표현을 못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를 땡깡 부린다고 생각을 해요. 이 땡깡이라는 것 자체가 아이가 표현을 못하니까 땡깡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뭐를 원하는지 캐치를 잘 하셔야 돼요. 쟤 또 땡깡 부려. 너 일로 와, 혼나. 탁. 아이 망가지는 지름길이에요. 그거를 부모가 캐치를 해야 되는데, 첫애일 경우는 이걸 캐치를 못해요. 근데 첫애를 키우고 둘째는 알아요. 이 첫애가 많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부모도 이 육아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 육아 공부를 하라는 게 옆집 엄마한테 물어보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옆집 애랑 우리 애랑 틀린데 왜 옆집 엄마한테 물어봐요? 절대 그러지 마시고요. 학습지 선생님이나 뭐 이런 데 선생님들도 뭐 선생님이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 아이가 나이 또래가 우리 애랑 비슷한 나이 또래 선생님 말은 듣지 마세요. 그 애가 정상적으로 크는지 안 크는지 몰라요. 아직 키워보는 단계잖아요. 근데 우리 애도 이렇게 키웠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근데 그 애가 만약에 잘못됐어. 그러면 이쪽에 가르치는 아이도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선생님들 뭐 영업수단 중에 하나인데, 우리 애도 뭐 그 나이 또래예요.
그러면서 아 우리 애도 이렇게 해봤는데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절대 제가 권장하지 않는 게 본인 아이랑 비슷한 또래의 다른 엄마들 얘기는 절대 듣지 마세요. 차라리 아니 고등학생 이상 아니면 뭐 중학교 2학년 3학년인데 애가 똑바로 컸어. 매너도 좋고 다른 사람한테 하는 행동도 좋고 애가 누가 봐도 진짜 괜찮은 애야. 이런 아이 엄마한테 물어보세요. 아이 어렸을 때 어떻게 가르쳤어? 우리 애는 뭐 다 알아서 해. 뭐 이제 자랑하는 거지.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자랑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이게 옆집 엄마한테는 절대 물어보지 마시고 정상적인 심리 상담소 이런 데 가서 객관적인 입장으로 이렇게 확인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절대 뭐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밑에 댓글에 따다닥 쓴단 말이에요. 자기 아이 기준으로. 근데 그 아이도 제대로 큰 애들이 아니에요. 인제 뭐 7살, 8살 된 아이인데 뭐 6살짜리 애 상담한다고 쓰더니 우리 애는 이때 이렇게 했어요.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인터넷에 뭐 네이버 지식 이런 데 절대 올리지 마시고요. 하더라도 이 상담 내용이 뭐 정상적인 심리 상담소 이런 데서 올린 내용만 캐치를 하시고 아이들 상담하는데 아이들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돼요. 의사도 처방을 하려고 그러면은 아이가 몇 살인지 뭐 언제부터 아팠는지 또 성인 같은 경우는 언제부터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아이랑 성인이랑 이 약 자체가 틀려요. 이 처방법을 옆집 애랑 우리 애랑 다른데 이 같은 처방법을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동일 나이에 다른 아이랑 비교를 하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랑 저 아이랑 틀려요. 저 아이는 음악을 잘하는데 우리 아이는 미술을 잘할 수가 있고 저 아이는 뭐 만들기 이런 걸 되게 잘해요. 근데 우리 아이는 뭐만 하면 다 외워. 뭐 천재같이 다 외워요. IQ 굉장히 높은 거지. 그러면 IQ 높은 것에 대한 학습을 할 수가 있고 그거를 보좌할 수 있는 운의 창의성 교육을 같이 시켜가지고 더 좋은 IQ, EQ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뭐를 잘하는지 이거를 봐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옆집 아이처럼 키울 필요 없어요. 옆집 아이 수학 100점 맞았다? 우리 아이도 100점 맞아야 돼. 그건 아닌거든. 아이를 처음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어떻게 키웠는지도 모르는데 옆집 아이 100점 맞아도 우리 아이 100점 맞는다? 그건 아니에요. 아이 한참 막 성장하고 있는 그 6살, 5살에 강제적으로 수학 교육을 시켜가지고 아이 계산 능력을 망가뜨린 다음에 아이 보러 왜 넌 수학 못해?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운의 타입일 때 당연히 운의 타입이니까 창의성, 만들기, 그리기, 뭐 예능 능력, 여러 가지 생각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뛰어나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아이한테 강제로 뭐 뭘 외워라 이래버리면은 못해요. 근데 또 거꾸로 생각을 해서 이 자네 타입 애들이 공부를 잘해. 외우는 것도 잘하고 뭐 시키면 시킨 대로 다 잘해. 이런 애들한테 너 오늘 뭐 만들어 와. 뭐 글짓기 해와. 내일부터 너 피아노 해. 그래 놓고서는 이 자네 아이들한테 원래 운의 아이들은 피아노도 배우면 금방 배워요. 근데 자네 아이들 시켜놓고 너는 왜 쟤보다 피아노를 못 치니? 이런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자네 아이랑 운의 아이인지 아이를 보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이게 아이가 태어나면은 운해가 쫙 성장을 했다가 7살에 자네가 딱 터지면서 자네가 올라가는 것만큼 운해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 50% 되는 순간 이게 초등학교 한 3, 4학년 때예요. 근데 이 시기를 놓쳐버리면은 자네는 자네대로 올라가고 운해는 운해대로 내려가고 아니면은 이 자네가 성장을 못한 거예요. 그럼 운해가 운해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자네가 굉장히 성장을 해버려 버리면은 아이가 고집이 세져요. 그 다음 논리적으로 따박따박 따지기 시작을 해요. 말로 못 이겨요. 논리적으로 따박따박 따져요. 그리고 뭐 부모님 원하는 대로 시키면 시킨 대로 하고 점수도 잘 맞아와요. 근데 말이 안 통해 애랑.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사회성도 없어요. 너무 자네가 높아버리면은. 왜? 집에 앉아서 공부만 하거든. 밖에 안 나가요. 공부만 해. 그러니까는 밖에 안 나가니까 애들하고 어울리지 못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운해가, 이 자네가 망가져가지고 운해 성장이 원래 이게 자네가 성장할 때 같이 이렇게 되는 건데, 운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조기 교육으로 인해 가지고 이 자네가 많이 망가져요. 그러니까 학습 공부를 못하고, 운해 아이들은 보통 엄마들이 싫어하는 타입이에요. 시키면 반대대로 하고, 뭐 하면 말 안 듣고, 이거 했다 저거 했다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잔소리 한단 말이에요. 돌아다니면서 잔소리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아이 기억장치 해마가 망가져요. 학습 장애가 온단 말이에요. 집중력도 떨어져요. 그러니까 아이가 공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와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한테 7살 넘어서 이제부터 너 공부해 그러면은 뭐 좀 하려고 그러면은 집중도 안 되고 외워지지도 않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애들 보면 또 만들기나 막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해요. 왜? 일단 공부를 못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모는 와가지고 쟤 또 이거 한다고 하면서 너 저거 빨리 가서 공부 안 해? 이러면은 애가 또 거기에 또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스트레스 받은 것만큼 또 해마가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망가뜨리는 거예요, 아이를. 그러니까 이 공부는 때가 있는 거예요. 이 때가 있는 게 이제 성인들이 말하는 게 어렸을 때 해라 이런 뜻인데, 그 때가 아니라 이 학습 공부를 시작할 때가 아이들이 있어요. 그거를 부모가 잘 캐치를 해야 돼요. 그리고 시험을 봐도 자네형 아이랑 운해형 아이랑 달라요. 그래서 요 학교를 들어갔을 때 자네형 아이랑 운해형 아이랑 학습 공부 방법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기 위해서는 뭘 아셔야 돼요? 우리 아이가 자네형 아이인지 운해형 아이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다음번 강의에는 우리 아이가 자네형 아이인지 운해형 아이인지 판별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저번에 성인들 했던 식으로 그 퀴즈식으로 해드릴 테니까 아이랑 같이 보셔도 돼요, 이거는. 그래서 뭐 아이한테 넌 자네형이야 운해형이야 얘기할 필요는 없고, 아이가 고른 거 그게 1번이 많은지 2번이 많은지를 체크를 하세요. 이 부분은 아이 학습법에 관련돼서 자네 운해한 거예요. 저번에 했던 거는 성인들 행동심리학에 관련된 자네 운해를 판별을 한 거고, 이번에는 아이들 학습에 관련된 자네 운해 판별법이에요. 그래서 자네형이 세면은 자네형 공부법으로 해야 되고, 운해형이 세면은 운해형 공부법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가 자네형인지 운해형인지 아셔야 되고, 이 판별할 수 있는 나이는 8살 이상이에요. 8살 이상부터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요 아이들은 체크가 가능해요. 그 이상 넘어가 버리면은 뭐 가능하기는 하는데 이 사회 변화에 따라서 이게 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중2병 되면은 애들이 헷갈려 하거든. 그러니까 그때 또 확 또 바뀌어요. 1차 성징과 2차 성징 때 또 획획 바뀌니까 1차 성징이 오기 전 아이들을 체크해 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1차 성징과 2차 성징 왔을 때 부모가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아이가 엇나갈 수도 있고 제대로 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 8살부터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체크하시는 거예요. 그 이상, 그 이하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이상 부분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그냥 성인 파트로 생각하시면 돼요. 초등학교 5학년 넘어서는 성인용 강의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부터 초등학교 4학년까지 아이들 테스트 하는 거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요것으로 강의 마치고요. 일단 자네형, 운해형, 아이 판별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제 강의를 들어주시기 바래요. 자, 요것으로 강의 마치고요. 다음번 강의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